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혈장이면 여러분들이 뭐를 혈장이라고 그러냐. 동맥의 피, 정맥의 피, 모세혈관의 피를 우리가 한데 집합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모세혈관이나 정맥이나 동맥에 들어있던 적혈구까지 다 한데 이제 집합을 시킨 것이 혈장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혈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혈장 속에 혈구들이 45%가 살고 있어요. 맹물이 55%가 살고요. 그러면은 이게 100%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혈구들이 또는 이 피가 어디로 흘러가요? 동맥으로 가죠? 또 어디로 가요? 정맥으로 가죠? 또 어디로 가요? 모세혈관에 들어가죠? 10만 킬로미터 되는 이 피를 뺑뺑뺑뺑 돌아서 영양분을 날라다 주면서 노폐물을 배설하는 것이 혈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혈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 혈장에서 하는 일이 백내장을 오게 만든다. 또 녹내장이 온다. 이 혈장에서 녹내장이 오고 백내장이 옵니다. 그러면 혈장이 이것이 혈장이 피가 건강을 잃었다는 얘기. 혈장 피 자체의 건강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봅시다. 이게 이제 눈동자예요. 나는 어제 아주 동물병원에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개도 백내장이 오대요. 그런데 개를 그 집 주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백내장만 고쳐주면요, 개가 150만 원을 주겠다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 동물병원 원장이 150만 원보다 내가 동물 의사로서 개의 백내장을 이걸 하나 못 고치는 의사가 어떻게 되냐, 돈보다도 한숨스럽대요. 그래서 나더라 이 백내장 좀 고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삼투압으로 고칠 수 있다. 어떻게 삼투압이냐? 자, 이 혈장에 이 삼투압이라는 건 혈장에 여러분들이 이게 저염곰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저염곰이가 1.0% 있을 때 백내장은 오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럼 저염곰이가 뭐냐? 이 저염은 염도가 낮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 내려가고, 고미는 높은 미네랄이 있을 때, 이것이 1.0%가 있을 때 백내장은 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왜 백내장이 안 오고 백내장이 오냐? 이걸 모르더라고요. 동물의 의사가. 자, 보세요. 옆 수정체에도 세포죠. 이 세포도 먹고 살아야 안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 세포 속에 거미줄 같은 모세혈관의 핏줄이 있죠. 이것이 이 저염고비를, 이 혈장 속에 있는 것을 이 거미줄 핏줄로 들어와야 세포가 먹고 살죠. 그런데 이게 1.0%가 안 되고 0.5%나 0.1%가 되면은요, 역피를 싣고 이 눈동자로 올 수가 없어요, 피가. 그것이 삼투압의 원리거든요. 여기 올 수가 없으니까 개에 먼지도 꽃가루도 모든 독가루가 이게 들러붙어요. 그럼 세포를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독들이 세포에 고였으니까 개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 시신경을 전부 가려버렸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에 헤드라이트에 흑칠해 놓으면 불이 그 식이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피를, 혈장을, 저염고미를, 다시 말해 생명의 리퀴드맥을 개에게 뭐만 주냐? 물을 줄 때 리퀴드맥을 뿌려줘라, 개에게. 그리고 개가 먹는 밥에다 이걸 꼭 줘라, 음식에다.
그랬더니 개가 그걸 먹고 나니까 그냥 털이 그냥 바닥바닥하더래. 그렇게 털이 그냥 더러운 털이 반닥반닥해지더니 백내장 그 끼가 싹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고서 그분이 실험을 해서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 녹내장은 뭡니까? 녹내장은 이 혈장의 피가 이 미네랄 저염고미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 눈동자까지 오지만은 삼투압작용이 일어나질 못하고 이 눈 속에 있는 피를 정화를 못해주니까 녹내장이 오는 거고, 이 백내장은 세포에 다시 말하면 눈동자가 낫워킹, 일하지 못했을 때 백내장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나. 그러면서 나더라. 동물 수의사들이 서울에 1000명이 있대. 강단에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백내장, 녹내장, 우리 어깨 통증 이 오는 것들은 전부 혈액만 피만 치료하면은 이게 다 어깨 통증이든가 무슨 우리 몸속에 어혈이라든가 이러한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질병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그저 또르르 어디로 쫓아가요? 약국으로 쫓아가죠. 그러면 약이 자꾸 혈액 속에 흐려지면서 이 미네랄 저염고미 농도가 점점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해요.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혈장 속에 단백질이 7%가 약 9%가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단백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단백질은 알부민 만들어요. 거기에 알부민 만드는 것도 역시 저염고미, 생명의 리퀴드 맥이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면역 올릴 수 없고요. 뼈를 생산할 수도 없고 산알칼리로 유지해 줄 수도 없고 또 우리 몸속에 LDL 콜레스테롤 있죠. 그거를 제거도 못 해줘요. 그래서 이 수분 속에 혈장 속의 맹물 55% 속에는 항상 저염고미가 1.0%로 유지해 줬을 때만 우리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각장애 오는 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혈장 속에 뭐가 모자라서? 저염고미, 생명액, 리퀴드맥이 모자라서. 근데 요즘 엄마들이요, 모유 속에 모유 속에 1.0%가 모자라니까 DHA 뭐예요? 필수 지방산이 모자라니까 전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애들에게 전부 전이 된대요. 이래가지고 뇌세포가 전부 죽어간답니다. 모유 속에 뭐가 없으면. 그래서 어린애들이 정신박약, 공부를 이렇게 못한답니다. 집중력도 없어진답니다. 늙게 자식 하나 놓고 그냥 학원에 보내, 뭐 피아노 학원에 보내, 태권도 학원에 보내, 막 가르치려고 애는 쓰는데 이 뇌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다시마 오메가 지방산은 이 저염고미가 1.0%가 뇌액 속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채워주질 못하니까 애들이 따라가질 못하고 그냥 나쁜 데로 빠져서. 그리고요, 요새 주부들이 백화점에 가서 그렇게 뭘 훔친대요. 이게 모자라면 이렇게 훔친대요. 저염고미가. 정신 파괴가 돌아오면요, 그거 하나 물건을 훔쳐야만이 쾌감이 온대요. 쾌감인가 보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필수지방산 만드는 저염고미가 부족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뇌세포가 우리 뇌세포 액 속에 생명액, 리퀴드맥이 꼭 있어야 된다. 이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 분인데 지가 자동차 사고 일으켰대요. 근데 그것이 환상에 시달린대요.
꽝 하고 누구를 받고 내가 거기서 이 머리가 터졌던 그 환상에 시달려서 도저히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하루는 병원에 가서 자기 적혈구 피를 검사하니까 혈구들이 전부 붙었고 전부 그냥 포도알을 먹어서 껍질을 뱉어놓은 거 있지 알매. 그 적혈구가 전부 파괴됐답니다. 여러분이 적혈구를 좀 공부를 해봅시다. 이 적혈구 동그랗죠? 여기 헤모글로빈이 붙어 있대요. 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흡수해서 이제 우리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그리고 정맥에 들어와서는 이게 헤모글로빈이 뭘로 변하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빼내는 이렇게 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쭈그러들고 방탕이 되고 병이 났으니 산소를 운반해요. 그 적혈구는 이걸 건강을 45%를 건강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염곰이에요. 예, 미네랄 농도가 생명의 리퀴드 맥이 1.0%만 유지해주면 적혈구가 동글동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줬을 때 정신불면증. 그래서 그 자동차 사고로 환상에 시달리던 여자가 생명의 리퀴드 맥 먹고 지금은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베키니까 적혈구가 지금은 DA 그 적혈구가 전부 DHA로 바뀐 거예요. EPA로 필수 지방산으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이제 건강을 얻은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혈액 속에 혈액이 썩는 병이 뭐죠? 루마티스, 관절염, 루마티스 병에 손가락이 그냥 전부 그냥 비틀어지고 붓고 하는 분들 있죠. 이게 적혈구가 전부 파괴돼 산소 공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적혈구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헤모글로빈. 이것이 산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산소를 흡수를 못해. 적혈구를 파괴됐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폐 질환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못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유방암 오신 분들이 전부 혈장이 미네랄이 결핍증에 일어났기 때문에 온 병이다 이렇게 봐요. 그걸 왜 미네랄 결핍증이 혈장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유방암이 왔다 이렇게 보는 이유를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한쪽을 전부 절제한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곱셈으로 이거를 피부를 이렇게 해고서 이쪽 유방을 전부 절제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꼬매놨어요. 이렇게 꼬매놨는데요. 이 자체가 두꺼워져요. 세포가. 그리고 이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여기에 가려워요. 왜 그럴까? 혈장에 미네랄이 부족하니 여기까지 혈류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리퀴드 맥을 음식에다가 밥이나 국이나 이런 데 뿌려서 섭취를 시켜보니까요. 이 굳어진 게 풀리는 거예요. 가려움증 없어져. 여기가 두꺼워진 게 없어져.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끔 유방암이 오는 것도 혈장에 미네랄이 결핍돼서 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또 간이 굳는다. 혈관이 굳어서 동맥경화증, 또 간경화증. 이것이 전부 HDL을 만드는 것이 혈장 속에 저염도가 낮고 소금이 낮고 미네랄이 많은 것이 저염곰이다. 이것을 우리 혈장에 채워만 준다면은 루마티즘이나 간이 굳는 거나 암 이런 질병에서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혈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을 위해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 심장을 박동하게 되죠. 뚝딱, 뚝딱, 뚝딱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죠. 우리가 잘 많이 먹는 배죠. 이 배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아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심장 박동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 장애에도 좋고요. 신경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자, 마그네슘을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보충해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과 함께. 이번엔 당근이죠. 이 당근의 한 개에다가 리퀴드맥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려서 섭취하면은, 자, 당근에는 햇빛산, 우리 몸을 젊게 하죠. 같이 섭취를 한다면 우선 햇빛산이 우리 뼈 속으로, 간 속으로 들어오니까 간에서 또는 뼈에서 피를 만들죠.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피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뼈가 힘이 없고 약한 분은 이 당근에다가 리퀴드맥을 뿌려서 섭취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감이죠. 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감 껍질째 리퀴드맥하고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C가 감 껍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미네랄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는 데는 아주 충분한 물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은 깨 기미, 이것이 상당히 빨리 없어집니다. 국에도 미네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국이 되죠. 또 밥에도 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미네랄 밥이 돼요. 자, 밥에는 미네랄이 없죠. 자, 미네랄 밥을 만들어서 국은 이렇게 드롭을 하고 지어서 섭취하고 우리 몸에 피로가 해소되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독소 전부 해독이 되죠. 아마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설도 상당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